경험, 여러분의 자산이 단 하룻밤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만약 평생을 땀 흘려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단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그 충격과 절망감은 과연 어떠할까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아찔한 경험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현실적인 공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만복 씨가 계십니다. 60대 은퇴 시니어인 그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장 속에 차곡차곡 모아둔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었죠. 이 돈은 그에게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며 살아온 세월의 증표이자 앞으로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해줄 희망과도 같았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그의 소박한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만복 씨의 스마트폰 화면에 어딘가 모르게 낯선, 하지만 동시에 솔깃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안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광고성 문자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럴듯한 문구와 시급성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에 만복 씨는 아주 작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 속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 서막이었을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만복 씨는 평소처럼 은행 앱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 잔고가 거짓말처럼 정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돈이, 내 평생의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김만복 씨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은행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행 창구에 도착한 그는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차가운 답변뿐이었죠. 고객님,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적인 출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기계적인 대답에 만복 씨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지고 절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소중한 돈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한 김만복 씨는 은행 지점장과의 면담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점장실에 마주 앉은 그는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만복 씨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셨던 이번 사기의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었죠. 지점장의 말에 만복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단서가, 또 어떤 정교한 수법이 자신의 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말일까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원격 제어 앱 같은 고도화된 사기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점장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가 무심코 제공했던 작은 정보 하나,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사기범들에게 이용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의 이야기는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했죠. 김만복 씨가 생각했던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이번 사건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원격 제어 앱이라는 세 가지 고도화된 사기 수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는 김만복 씨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한 공감이 담겨 있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현실적이었죠. 만복 씨, 혹시 최근에 경찰이나 검찰 혹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점장님의 첫 질문에 만복 씨의 뇌리에 스친 것은 며칠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그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지만 지점장님은 그 전화가 바로 이 모든 사기의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미 만복 씨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그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만복 씨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지점장님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만복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얼마 전 은행 보안 강화 안내라는 문자를 받고 무심코 링크를 눌렀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에는 실제 은행 로고와 거의 흡사한 이미지가 있었고 급한 마음에 내 정보가 해킹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의 확인 버튼을 눌렀던 것이죠. 지점장님은 그 링크가 바로 스미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복 씨가 누른 링크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통로였고 그 앱은 그의 스마트폰에 몰래 잠입하여 모든 정보를 빼낼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고객님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 악성 앱은 고객님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지점장님의 이 말에 만복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이용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그 모든 행위가 사기범들의 눈에는 투명하게 보였고 심지어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열쇠를 통째로 낯선 이에게 넘겨준 것과 다름없었던 거죠. 사기범들은 만복 씨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 제어 앱을 통해 그의 모든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심지어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모든 정보까지도 고스란히 그들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지점장님은 사기범들이 만복 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갈 때 마치 만복 씨 본인이 직접 이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복 씨가 잠든 사이 혹은 다른 일에 몰두하는 사이 그들은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했던 것이죠.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잃게 만들었는지 깨달은 만복 씨는 깊은 후회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분노는 어느새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그때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애써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지만 단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그를 너무나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지점장님은 그런 만복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금융사기범들의 치밀한 심리전과 고도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만복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 듯 말이죠. 지점장님은 만복 씨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안타깝지만 한 번 빠져나간 돈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만복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소중한 돈이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절망감으로 몰아넣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점장님은 만복 씨가 겪은 이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금융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택배 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 확인, 청첩장, 심지어는 지인의 부고 알림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으로 위장한 악성 링크를 보내곤 하죠.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은 이미 사기범들의 소나귀에 넘어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순식간에 탈취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유인하듯 사기범들은 교묘한 제목으로 우리의 호기심이나 걱정을 자극해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고 지점장님은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계좌가 해킹당했다, 자금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대 그들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되걸거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모든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점장님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안전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라는 경고였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 메시지에 불법 앱 설치 파일을 첨부하거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런 악성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전화 통화 내용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종하여 돈을 빼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만복 씨의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사기범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자산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만복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상황들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죠. 단 한 번의 무심한 클릭, 의심 없이 받아버린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앗아갈 수 있었는지, 그 치밀한 심리전과 고도화된 기술의 실체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과 경각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지점장님은 만복 씨에게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경험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이 교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값진 예방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점장님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 만복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눌렀을 법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들을 이제는 2번, 3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아예 받지 않거나 반드시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죠. 스마트폰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한층 더 신중해졌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만복 씨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겪은 이 비극적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조심스럽게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복 씨는 이제 이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진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을 온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죠. 지점장님은 만복 씨의 아픈 경험을 경청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사기 차단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일러주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건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의심 또 의심이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치 낯선 사람이 건네는 사탕을 무심코 받아먹지 않듯 인터넷 세상의 링크도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클릭했다면 즉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고 스마트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는 무조건 끊고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며 논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죠. 특히 원격 제어 앱 설치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치 내 집의 열쇠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지점장님의 조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어이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교묘한 심리전과 기술적인 함정들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과 강한 경각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후 만복 씨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매 순간마다 깊은 경각심을 품게 되었죠. 예전에는 무심코 눌렀을 법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들을 이제는 2번, 3번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아예 받지 않거나 반드시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자신의 디지털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생활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하며 내가 겪은 일을 당신들은 겪지 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당부했습니다. 만복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교묘하게 진화하는 금융사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복 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금융사기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과 경각심,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잠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미래의 또 다른 만복 씨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